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만금 입주기업에게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 금액을 달성할 정도로 최근 새만금 산단 입주 계약이 폭증하고 있어 상승세가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토부가 6일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은 6월 말부터 법인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3년은 100%, 그 후 2년은 50%입니다. 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문화로 업종이 제한됐지만 새만금은 제조업을 포함해 연구개발, 관광, 신재생 에너지업 등 56개가 대상입니다. 이 조건에 적합하면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데요. 지정된 후에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면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투자 유치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과 기업이 맺은 입주 계약은 모두 54건. 이 중 25건이 지난해와 올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만에 투자 협약 기준으로 1조 7,639억 원을 유치해 작년 한 해 투자 금액인 1조 1,85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의 투자진흥지역에 지정이 되면 이런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할 통해서 지역 경제라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취득 재산세 75% 감면 혜택 등을 추가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가 상반기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2차 정지 육성 계획을 마련해 신청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오는 6월까지 검토와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화단지 지정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3대 산업입니다. 한중 합작 법인의 1조 원대 새만금 2차 전지 투자에 이어 국내 대기업도 새만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해당 기업 새만금 개발청과 이달 안에 1조 2천억 원대의 2차 전지 관련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도는 새만금 개발청과 기업 일정을 토대로 협약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발표 시점은 이달 셋째 주나 넷째 주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7부두의 물동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항 7부두 하역사에 따르면 71, 72, 73 선석의 물동량은 지난 2021년 194만 4천 톤에서 지난해 248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물동량은 69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 톤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 31개 선석, 전체 화물 실적 2,166만 톤 가운데 7부두 3개 선석의 물동량은 11%를 차지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지난 2년 동안 57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3일 성공적인 발굴과 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다양한 유물이 흩어진 상태로 출수된 만큼 옛 난파선 발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군산 선유도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해역. 지난 2021년 바닷속에서 난파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발로 포개져 나온 청자 접시 등 고려 청자 125점과 백자 49점 등 200여 점가량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1년 뒤 수중 발굴 조사를 진행해 칼과 창 등 쇠붙이를 가는 데 쓰는 숫돌 100여 점이 무더기로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2년 만에 발견한 유물은 삼국시대 토기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중국 도자기 등 570여 점에 이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을 오고 간 백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성이나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항로를 거쳐야 되고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 고군산 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으면서 그 풍랑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침몰도 많이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물도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유물을 저희가 발굴하면서 예전에 이 좋은 노로 어떤 유물들이 운반이 되고 교육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직 찾지 못한 유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수중 조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발굴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이 해역은 비바람을 피하던 정박지였고 수군 진영인 군산진, 많은 선박이 다녔던 길목. 이번 발굴 조사는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열쇠인 셈입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에서 다양한 유물이 흩어진 상태로 출수된 만큼 옛 난파선이 매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21년도, 22년도 조사를 했을 때 그 일종의 흔적을 찾은 거죠. 유물하고 그 목재편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고선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량의 유물이 나오면서 군산의 수중 고고화 교육훈련센터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산에서 그동안에 발굴된 유물들은 목포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중고고학 연구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산의 수중고고학 연구센터 옆에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시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지역 경제 효과라든가 관광의 어떤 수입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물의 보고라고 불리는 군산 앞바다. 발굴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이어서 고선박과 유물 집중 매장처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짓기 위한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100억 원을 투입해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과 보존센터, 전시관 등을 짓습니다. 현재 군산 앞바다에서 수만 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보관 전시할 시설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올해 특구 육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3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기술 사업화와 창업 촉진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과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 특구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연구소 기업 13개 설립과 기술 이전, 출자 56건, 창업 24건, 투자 유치 연계 307억 원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군산시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맥주를 생산합니다. 시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맥주 박람회에서 주한 미 대사관과 기념 맥주 생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에서 군산 메가로 만든 맥주를 시음한 대사관 측이 제안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동맹 기념 맥주는 미국산 홉과 군산 메가를 혼합해 생산돼 주한 미 대사관의 다양한 행사에 쓰이게 됩니다. 한편 시는 또 신세계 L&B 측과 군산 메가를 사용한 위스키 양조를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회관이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12일 월명체육관에서 2,8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신축 개관 형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군산시.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 문화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노인회관이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청사가 19년 12월 30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만 44년 만에 노인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우리 군산 노인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성숙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준 것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노인회관은 상담실과 음악실, 소모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발전 설비 용량 34.4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합니다. 지난 1979년 옛 서해대 인근에 문을 연 노인회관은 44년에 이르다 보니 오래되고 좁아서 행사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건물 신축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37억 원을 들여 노인회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은 물론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노인회관이 우리 군산 어르신들의 구심이 되고 또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이 행복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항상 제 가슴속에 담고 우리 군산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즐겁고 또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군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군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전체 인구의 30%,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군장대가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2년간 4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군장대는 지역 특화 분야로 에너지 융합 화공 분야와 조선해양 특수용접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과 인력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또 일반 분야 직업교육으로 사회복지 전문가와 헬스케어 전문가, K문화 콘텐츠 전문가, 탄소중립 환경 전문가 등을 육성하기 위한 12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전입자와 전통시장 대상 무료 건강검진과 영유아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전입시민은 요화학, 생화학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 보호자는 평일 오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다시 시작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고 질환 교육, 약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베스트 축제 어워드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여행축제가 근대 문화유산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 특산품 중심의 다른 축제와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기업 등 180곳이 참여해 각자 대표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면에 금학 도경자재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금학 도경자재는 1945년부터 3대에 걸쳐 비동력식 소공구를 제조하는 유한회사 조선이기의 대표인 박수진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나운 1동에 자리한 신선과일의 신동수 대표가 지역 아동센터 4개소를 이용 중인 아이들에게 마스크 6,000매를 기탁했습니다. 신 대표는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